에비스에 마르세가 있어서 놀러 갔는데요. 에비스 가든플레이스는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사진미술관이라는 작은 건물이 있고요. 그 뒤에 한산한 카페가 있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서 아는 사람들만 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 푸딩이랑 파르페를 먹었는데 맛있었네요. 그래도 타카노를 이길 순 없지만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마르세에 한국분이 한국에서도 보지 못한 꽃잎 모양의 전통 케이크를 파시던데 일본에서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급히 돌아가는 바람에 구입도 못하고 사진도 못 찍었네요. 책 속의 인사이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안 읽은 책도 읽은 것처럼 인사이트까지 짚어드립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흉흉하죠? 많은 이유의 원점을 보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을 보다 보면 그렇게까지 해서 한국인들끼리 등쳐먹고 살고 싶을까 싶을 정도로 법의 제재가 없으면 당연하듯이 등쳐먹거나 법의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고 등쳐먹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피해자 중 하나라서 못 버티고 해외로 도망을 왔지요. 최소한 저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자신을 높이면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나 자세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등쳐먹는 방법을 알고 있으나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느 날 문득 나를 봤을 때 세상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남을 해하지 않고도 충분히 시장은 넓고 할 것은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인사이트입니다.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책으로 인사이트를 얻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요. 숫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그걸로 태클은 걸지 말아주시고요. 내용의 인사이트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면 처음에 꼬마 아이와 친구가 나오죠. 주인공인 꼬마 아이의 아빠는 월 7,000달러를 버는 가난한 아빠이고요. 그 주인공의 친구는 월 5,000달러를 버는 부자 아빠입니다. 여기서 바로 물음표가 찍히죠. 한국인의 기준은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을 역으로 풀어서 시작했죠. 그런데 좀 이 책에서도 아쉬운 게 저자도 이 좋은 설정을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월 7,000달러를 버는 가난한 아빠는 언제나 주중에는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오고 주말에는 지쳐서 주인공과 놀아주지 않고 맨날 잠을 잡니다. 좀 한국에서 많이 보는 아빠의 모습이죠. 하지만 언제나 친구네 집에 놀러가면 친구의 부자 아빠는 언제나 신문을 보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그 부자 아빠한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부자 아빠는 흔쾌히 승낙하고 주 20센트를 줄 테니 자기네 가게에서 잡일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2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부자 아빠는 아무것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은 조금만 해도 2달러는 받는데 이렇게 불만이 생겼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돈은 필요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생각난 것이 그 잡화점에서 버려지는 치약 껍질을 녹여서 동전을 만들자라는 생각이었죠. 옛날에는 열을 조금만 가해도 녹는 납기열의 치약이 많았죠. 그리고 그걸 녹여서 굳히면 동전 모양으로 나오고 그렇게 동전을 만드는 것을 보고 부자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발상은 좋았으나 위법이다. 부자 아빠가 왜 그동안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헐값에 부려먹었을까요? 부자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수긍하지 않고 스스로 탈출구를 찾지요. 만약 주인공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킨 대로만 했다면 이렇게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그래서 부자 아빠가 되는 그 기반을 알려주기 위해서 헐값에 부려먹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현실에 안주하도록 사회에서 짜놓은 틀에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주인공이 부자 아빠에게 항의를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많이 받는데 왜 나만이 이거밖에 안 줘요? 그러자 부자 아빠가 말했죠. 그러면 주 50센트를 줄 테니 더 해볼래? 그러자 주인공은 또 만족하면서 협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의 대답보다 중요한 것이 부자 아빠의 고용인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부자 아빠는 피고용인을 이용해서 최대한 효율을 내죠. 굳이 피고용인이 아무 말 안 한다고 해서 급여를 올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항의를 해서 급여를 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용인은 그렇게 해도 수익이 난다면 올려주겠죠.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밖에 없죠. 결국 고용인의 수익을 만들어주는 범위 내에서 이용당했을 뿐인데 피고용인은 급여가 올라갔으니 행복해하고 만족해서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급여가 높은 이유는 높은 급여를 주고 일단 딴 데를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딴 생각을 못하게 엄청 굴려먹죠. 이렇게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이직을 하기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50세가 지나면 회사가 잘릴래, 급여 줄일래 라고 협박을 해도 용기가 안 나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용기를 내서 퇴직을 해도 이미 대기업에서 사람이란 공장의 부품과 같아서 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기엔 너무 경험이 부족하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용기를 내서 나갔는데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자영업은 정말 많은 것을 다 자신이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고 겁이 나면 좀 부조리 하더라도 참고 버텨야죠. 능력이 없어도 퇴직까지 급여를 올려주지 않아도 버텨야죠. 책의 내용은 이런 얘기가 앞부분이고 이후에 부동산이나 투자 얘기는 생각보다는 쓸모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에서 얘기하는 부자 아빠는 지금은 수익이 적더라도 언제든 수익을 추가 창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난한 아빠는 지금 멈추는 순간 수익이 0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여유를 부릴 수 없이 계속 이용만 당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수입보다 추가 수입을 창출할 생각이 있는 여유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이 0이 되는 것을 액티브 인컴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다단계 또는 사기꾼들이 이 대목으로 사람을 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도 속기 쉬운 거죠. 다단계는 기본적으로 악질 상법이 많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을 안 하고 많은 수익을 얻는다고 얘기하지만 주변에서 이런 다단계나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은 계속 올라가면 빠져나간 사람이 더욱더 많아져서 아래쪽의 멤버를 채우려고 쉬는 날도 없이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된 패시브 인컴은 한 번의 노력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수익이 줄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패시브 인컴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 임대업이죠. 그래서 책에서도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재능이 있고 그동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했던 것을 패시브 인컴화 하고 있나요? 다시 재미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본 내에서 TV에 나왔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냥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게 일인 사람입니다. 심심하면 친구들을 불러서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게 전부인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그 술 마시면서 수다를 떨다 나오는 대화 내용을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 꼬시기와 골프, 자동차 이야기가 많죠. 이 중에서 여자 꼬시는 법과 골프 잘 치는 법에 대한 메모를 모아서 자가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서 모인 통장에는 1억엔이라는 잔고가 찍혀 있더라고요. 아마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사람의 잔고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렇듯
자신의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과 자신의 재산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은 같은 경험을 해도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도 경험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가볍게 도와주는 것만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오는 수익으로는 되지 않아서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투자 대비 성능만큼은 충분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의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요.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경험을 돈으로 바꾸고 있나요?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를 위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일본의 경제 잡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30만 엔을 받는 급여 생활자의 전혀 다른 수준 차이의 두 사람의 내용인데요. 한 사람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좋은 TV에 좋은 것들이 잔뜩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작은 방에서 언제나 저렴한 것만 찾아다니는 모습입니다. 그 차이가 사소한 습관의 차이라고 하네요.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소에 아끼고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좋은 것만을 삽니다. 비싼 걸 사버리면 돈이 부족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아끼는 생활이 되지만 매일 백엔샵에 간다거나 해서 저렴한 것들을 계속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1년도 못 가서 또 사야 되므로 지출은 줄지 않죠. 이렇게 해서 10년이 지나면 남는 게 없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버릇 하나가 같은 수익에도 생활의 질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또 하나 알게 되었네요. 좋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